1927년생으로 올해 96세를 맞이한 최고령 방송인 송혜 선생님은 최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집에서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바이러스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독감으로 입원한 적이 있지만 금방 회복할 만큼 송혜 선생님의 면역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났는데요. 송혜 선생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해온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최고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식단에는 묽은 간장에 절인 마늘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마늘을 연한 간장에 담가 먹으면 순한 맛과 항암 효과를 동시에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효된 마늘을 먹으면 생마늘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파이프라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암과 혈관 질환 등에 좋은 유황 성분으로서 생마늘의 함량보다 더욱 풍부해집니다. 미국의 국립암 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40가지 중 1위로 마늘을 선정한 것은 물론 마늘이 세계 10대 건강 장수식품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장수하는 노인들의 건강 비결로 손꼽힙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늘 주산지인 이탈리아의 몬티첼리라는 지역에서는 75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장수 할머니인 프랑스의 장칼망 할머니의 장수 비결 역시 마늘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을 건강에 논한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장수 식품인 것이 확실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주위에서 장수 비결을 물으면 늘 BMW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BMW의 B는 버스, M은 지하철, W는 걷기의 약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택시나 자가용이 아닌 반드시 걸어 다니고 지하철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체의 힘을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 근육의 약 70%는 허벅지에 몰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을 멀리하는 사람도 허벅지 근육만큼은 키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허벅지 둘레가 얇은 사람들은 허벅지가 비교적 두꺼운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이 발병하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이 2년간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은 30세에서 79세 남녀 32만 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내의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 안에 저장하는데 근육량이 적으면 그 창고의 적재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인슐린의 저장 시스템이 망가지고 배가 나오게 되면서 각종 성인병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허벅지가 두껍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꺼운 허벅지란 꾸준한 운동으로 길러진 두터운 근육이 자리 잡은 허벅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단지 허벅지 둘레 그 자체가 아니라 근육으로 꽉 찬 허벅지의 둘레가 건강의 유지와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 운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면서 각종 성인병의 발병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굵고 짧게 효율적으로 운동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신체를 가꿔나갈 수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건강 비결 중 또 하나는 목욕탕에 자주 가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욕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핀란드의 한 대학 연구진이 목욕을 주 1회 하는 사람들과 주 4에서 7회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결과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덜 하는 사람들보다 관상동맥성 심장병 발생 위험은 48%, 심질환 사망 위험은 5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영국 러프버러 대학 연구 결과와 일본 치바야니 치카와 코노다이 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모두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을 하면 당뇨병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장수학자들도 현대인의 모든 질병은 체온 저하 때문에 생긴다며 운동과 함께 목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자기 체온보다 4도가량 높은 물로 목욕을 하는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이라고 소개했으며 아보 도루 박사는 자신의 체온보다 약간 높은 더운 물에 몸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나 영양분이 말초 조직까지 공급되어 신진대사가 높아진다며 몸을 씻을 때 샤워만 하지 말고 욕조에 들어가 체온을 올려주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반신욕은 혈액순환 개선, 우울증 감소, 근육 이완, 숙면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심장병, 호흡기 질환자들은 명치 아래까지만 잠기는 반신욕이 바람직하며 30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10시 넘어가기 전에 잠들려고 애를 쓴다.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꼭 일어난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면 시작 시간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10시에서 11시에 잠드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이른바 취침의 골든 아워라는 결론을 냈었는데요. 연구진은 5년에 걸친 이들의 심장병,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등의 의료 기록을 추적했더니 11시에서 12시에 자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2% 높았고 자정 이후에 잔 사람은 25% 높았으며 또한 취침 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인 사람은 오히려 2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면 전문가들은 수면 시간도 저마다 다르고 각자 이상적인 생체 시계가 있으니 본인이 자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가 이상적인 수면 시간, 취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학계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 결과들과 수백 편의 논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을 너무 짧거나 길게 자는 이들이 비교적 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잠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10시간 이상 잠을 많이 자는 이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하며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절대 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아침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전날 저녁 식사를 먹고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약 12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가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인체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대사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되면 에너지 소진 상태가 되고 이를 아침 식사로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두뇌에 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며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체내 지방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생성되는데 이로 인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산이 위점막을 자극해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16년간 성인 남성 27,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 위험이 2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이 6년간 4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0%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